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이번 설 연휴에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탄핵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더 있어서는 안 될 자였지요.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윤석열 탄핵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끌어낼 방법이 참 없었죠. 어려웠지요. 3년은 너무 길다 외치기만 했을 뿐 우리가 얘를 끓고 있는 상황에 저자가 스스로 자폭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폭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윤석열이 스스로 자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눈 오는 아스팔트에서 키세스처럼 알루미늄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외쳤던 국민들이 가장 컸지만 그동안에 온갖 압력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소리를 냈던 거리의 영웅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진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하려고 했던 저널리스트들이 있었고 집회 현장에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꾸며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거리의 영웅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번 거리의 영웅들 어떤 분들이 과연 그런 애를 썼는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어리 PD, 임재선 PD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한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또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거리의 영웅들 취재를 했던 우리 정어리 PD, 임재선 PD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맨날 스튜디오 바깥에 부조실에서만 뵙다가 이쪽에 앉으게 되니까 또 긴장이 살짝 되는데. 맨날 보다가 또 이렇게 네. 인터뷰 2로 만나니까. 네. 거리의 영웅들, 이 제목도 우리 임 PD가 직접 지었는데 거리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미리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취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정말 거리의 영웅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제목을 언제 지었나요? 애초에 기획을 할 때는 이제 거리의 투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제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은 투사가 아니라 우리 투사라고 하면 이게 싸우는 느낌이고 뭔가 쟁취를 위해서 이제 뭔가 거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같이 동행 취재를 하고 또 하루만 만난 게 아니라 뭐 이틀, 3일에 걸쳐서 계속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투사가 아니라 사실은 영웅들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기획 단계에서 이름을 이제 거리의 영웅들로 바꾸게 됐습니다. 딱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웅들이죠. 지금
꼽아보면 참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고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가수 백자님, 예. 예,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임세은 소장님,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정병곤 대표 이렇게 만나서 그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딱 만날 분들을 만나신 것 같은데 혹시 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매체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항상 또 발빠르게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항상 계신 분들이라서 예, 그래서 또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거리의 영웅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거리에서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서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거리에서 싸우는 거는 더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만나보면서 정말 이런 거는 정말 힘들겠다 그렇게 느낀 거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일단 제가 지난 가을부터 나가서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어떤 분위기인지 또 우리가 이런 방송을 만들면서 그런 것도 체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집회가 있을 때도 한번 종종 나가서 많이 뵀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을이나 여름이나 이때는 또 너무 날씨가 덥기도 하고 겨울은 또 한겨울이라 너무 춥고 추위에 굴하지 않고 계속 뭐 공연을 하건 1인 시위를 하건 그리고 또 우리가 탄핵을 외치는 그 반대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물리적인 또 가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제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또 경험하고 그런 모습을 또 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또 힘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단체로 행동하시기보다는 초반에는 먼저 1인으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하면 또 그런 또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시니까 예, 그런 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분들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박근혜 탄핵 때 촛불 집회 때도 하셨고 쭉 이렇게 정의로운 일들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역시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직접 제작을 한 거리의 영웅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혹시 제작했던 PD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거리의 영웅들이고 거리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담아서 이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담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분들의 활동 자체가 상당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체에서 다뤄주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직은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구나. 사실 이분들이 항상 매체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이제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어디 끌려가는 모습이라든지 제지당하는 모습이 또 많이 비춰져서 이분들을 만나면 되게 무서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이분들은 항상 언제나 전투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계속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만나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구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 기운이 이 영상에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쓰셨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거리의 영웅들? 네. 네. 국민을 총칼로 거는 거 전. 아침보다 힘들어요. 지금 국기와는 내란 선동죄 피고발인 캠페인까지 하는 이것에 대해 법의 심판으로 법의 잣대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 단단히 지금 국민의힘 그때 탄핵 표결에 참석 안 한 사람들 107명 저희가 다 싹 고발했습니다. 계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한 14년 정도 다녔는데 뭐 제 나이치고는 그리고 좀 괜찮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매우 만족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어느 날 되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제가 리어카에 박스를 이만큼 싣고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뭐 증권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돈, 부자들 돈 불려주는 일이 대부분인데, 내가 지금 부자들 돈은 난 불려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런 생각을 안타까운 그 생각이 있었지만 뭐를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직업이니까 제가 그만두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작한 게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어요. 경실련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민단체끼리 이렇게 송년회 같은 거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그때는 그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이제 안재구 소장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민생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저도 근데 다니던 직장 갑자기 때려쳐버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죠, 다들. 이제 그게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없으니까 데려다가 네. 당신 자신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집회는 박근혜 탄핵 때 매일 나갔어요, 매일. 촛불 집회를. 그래서 전 나가면 되게 기운을 약간 얻더라고요. 왜냐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기운을 얻었고,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이번에는 박근혜 때는 뭔가 진짜 될 것 같았거든요, 탄핵이. 근데 윤석열 때는 내가 이렇게 일단 활동을 하긴 하는데, 집회도 나오고 고발도 하고 뭐 이래저래 퇴진운동도 하긴 하는데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때 탄핵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른 걸레 짜듯이 정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탄핵을 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2번이나 될까? 이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두렵다기보다는 조금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퇴진운동을 했잖아요. 뭐 당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정권에서 지금 청와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각종 그때 좀 권력이 있으신 분들이 약간 경고 아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된 정권을 뭐 퇴진하라, 뭐 탄핵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 전국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전직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람이, 국가에서 고위직 했던 사람이 그렇게 전국이 복잡해지는 게 맞냐. 그런 퇴진운동도 좀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되게 섭섭하면서도, 아니 진짜 저런 미친 인간을, 저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두고 보는 게 말이 되나?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그 부분에 좀 서운했죠. 제가 하도 윤석열, 김건희를 소위 말하면 까고 다니고 뭐 고발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서슬 퍼올 때잖아요, 권력이. 물론 얼마 전까지죠. 그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걱정도 있었고, 뭐 그렇게 맨날 퇴진운동 하고 다니면 앞으로 뭐가 되겠니, 뭐 이런 걱정을 했죠. 그런 거 정도?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요새는 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번에 셰퍼 됐을 때, 그리고 탄핵 가결됐을 때 너무 좋았어, 진짜. 보람된 거, 예를 들어 우리가 꿈수저 청년 장학금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 지원했는데 그 친구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한테 고맙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기쁘죠. 그리고 뭔가 이제 성과를 얻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들에 대해 성과를 얻을 때, 성과라는 게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 저요? 뭐 힘 닿는 데까지. 일단 한 고비는 넘겼으니까 윤석열 됐고, 이제 나중에 김건희 보낼 때 또 해야지. 김건희 보낼 때까지. 하여튼 이런 낙인들, 뭐 나경원 같은 이런 인간들 절대 정치 생명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인간들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애들이 아니에요. 국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 사적인 이익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이익 집단들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민 세금 받으면서 그렇게 정치한다고 의원한다고 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처단될 때까지. 내란 수계의 공범 나경원을 처단하자! 2024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버티셨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또 바라고 기원합니다.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그래? 너 한번 정말 그동안 법무라이처럼 법비처럼. 네, 2025년 1월 초를 맞아서 제10회 아남사 꿈수저 청년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꿈수저 청년들
꿈은 큰데 돈이 없어갖고 고생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도 다 그런 시절들을 크고 작은 경험들 또 비슷한 고통들과 아픔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꿈스 청년 장학금 만든 지 어느덧 4년 됐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64명, 74명, 2억이 넘는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74명이 아니라 740명, 7,400명, 7만 4천 명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많은 어른들과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잘 열심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꿈수저 청년장학기금 그리고 홍길동원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그 내란숙의 범죄 소굴 앞에서 거의 지금 수십 일째 결사적인 투쟁을 하고 계신 오동현 변호사님, 백운기 TV 한 말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 추운 데서 관자 앞에서 이렇게 내란숙의 체포를 외치다가 또 뜻깊은 행사를 그 따뜻한 데서 하니까 네.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러니까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여기 행사 오는데 미안해가지고 오늘 1인실 감기 때문에 제가 늦었잖아요.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님하고 김태근 변호사님, 김남 변호사님 했는데 그렇죠. 저쪽에서 아유. 아니, 지금 행사 방금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백운기 TV 한 말씀 하세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요. 네. 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민생경영연구소 동료들도 오랜만에 봤어요. 요즘은 저희가 연말 연시에 계속 관저 앞에서 저 윤석열 내란숙의 소굴 앞에서 집회하고 투쟁하고 1인시 하느라고 민생경 일꾼들도 많이 못 봤어요. 관저 앞에 내란숙의 불법 범죄 소굴에 가서 계속 1인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게 12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이나 조수진 변호사 같은 뜻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조승현 방송대 법학 교수님 같은 법학 교수님들하고 오동현 변호사님 그리고 임선수에 의해서 제가 계속 그래서 관저 바로 앞에 관저 입구 바로 앞에 1인 시위도 뚫고 아예 못하겠거든요. 그걸 저희가 차량을 앞에 대고 뛰어내려서 1인 시위를 기동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겨우 성공시켰죠. 10분 동안 가서 1인 시도하고 촬영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줬으면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제가 참여연대 20년 가까이 다녔는데요. 일단 참여연대는 2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밥을 먹여주는 정치다, 정치체제다 라는 믿음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가지고 민생경제연구소, 그러니까 민주주의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살리는 걸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빈민이나 서민이나 중산층이 인간답게 최소한 건강하고 또 최소한 행복할 수 있는 뭐 엄청난 부자들처럼 못 산다 하더라도 평균 정도의 건강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생경을 만들어갖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민생고 문제를 연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투쟁하고. 회장님 여기서 1인시 지금 보다했다 거짓말을 우리 앞에서 수십 명이 저 고립하고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그 등치 큰 사람이 저 밀었어 안 밀었어요? 윤석열 내란 수괴와 내란 잔당들이 전원 엄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청년들이나 서민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길거리에서 해결할 수는 없죠. 모든 문제를 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법과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정책과 예산도 마련해야죠. 그런 분들을 계속 또 응원하고 연대하고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을 늘 지지하고 응원하되 그러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기 접수된 사연인데 명동의 한 세입자들이 그 대기업 재벌 건물주들로부터 막 쫓겨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자기들이 있어달라고 해놓고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임대료 막 폭등시키고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막 쫓아내는 일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길거리 내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명동 길거리 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내란 수괴를 엄벌에 처하고 처단하는 일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약자들을 여전히 등쳐먹고 또 약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약탈적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생하고 공존하고
서로 복돋고 함께 나는 자본주의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상생과 공존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 이걸 위해서 제가 연구도 하고 법과 제도도 계속 추진하겠지만 필요하면 길거리로 나가서 싸워야죠. 싸우고 또 싸워야죠.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그 사람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밤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기는. 그리고 좀 약간 꼭 다른 세상 같지 않나요, 피디님? 저는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야,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걸 보고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가 2023년 1월 27일인가 28일인가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왜 했냐면 윤석열이 관저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게 처음이잖아요. 대통령들이 항상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출퇴근하면 차가 엄청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어떤 언론에서 했는데 윤석열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겠다. 그러니까는 자신이 출퇴근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그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근데 내가 아는 윤석열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그때 출근길 찍었었거든요. 그때도 지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찍었는데 지각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그때 데이터가 43번을 라이브로 다 찍어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보니까 3번을 지각한 게 아니라 3번 정산 출근, 나머지 다 지각이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니까 점점 이제 원래 처음에 도어 스태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늦게 가다가 이제 점점 늦어지다가 뭐 1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요새 한겨레가 또 그 가짜 출근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취재했었잖아요. 제가 우연치 않게 가짜 출근하는 걸 찍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김건희가 출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다른 차로 가짜 출근하는 걸 찍고 나서 그때 경찰들이 엄청나게 따라붙고 못 찍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언젠간 이게 윤석열 탄핵에 대한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잘 됐어요. 어쨌든 그때 갑자기 방심위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 내가. 그래서 그 유튜브 한국에서 송출을 막기까지 했고요. 그걸로 뭐 고소당해서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게 저는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이쪽에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가 후문이에요. 자, 지금 그냥 들여보내주죠. 여기가 그 윤석열의 후문.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원래 물인 줄 알고서 지금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 잘 안 들여보내주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좋은 차는 들여보내줘요. 웃기죠? 지금 아무도 안 막죠? 네, 좋은 차는 들여보내줍니다. 그냥 들여보내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막혀 있고요. 일로 가면은 이제 윤석열의 도주로가 하나 더 있는데, 원래 여기 경호원들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변이 다 외교 저기 경호대 있다가 보시면 경호원이 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파트가 좀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입구가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밤에 그럼 계산체 갈 때 이런 데를 돌아? 이쪽 아니에요. 아, 이쪽 아니에요? 네. 다른 쪽. 자, 일로 어차피 차를 돌릴 건데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로 만약에 나오면은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지도에서 나중에 보시면 하여튼 여기는 아마 저희랑 아마 정월이가 처음 공개를 하는 그런, 왜냐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여기 지금 아까 경호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여기 서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선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좀 심심하고 그런 건 없는데 좀 지칠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체포 거의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체포를 또 안 해. 아니면 저번에 체포하다 5시간 있다가 나오는 경우. 그쵸. 그럴 때는 조금 짜증이 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라이브 방송, 현장 방송하면 이 스튜디오 방송하는 거랑 또 다른 맛이 있어요. 현장에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라 이럴 때 또 구독자분들이 모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활기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볼 수 없는 제보. 아까는 어떤 제보가 왔냐면 저희가 707 부대 근무하시는 분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마취탄이랑 실탄 준비됐고 혹시 경호처에서 총기 발사하면 인근에 대기했다가 출동한다고 하고요. 일부 특수대원들이 지금 조용히 근접해서 대기하고 있다. 네. 거의 뭐 한 여기 한남동은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네. 제가 집이 노원인데요. 출근길 체크할 때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6시쯤 나왔어요. 그 월요일날 막힐 때는 늦어도 6시 반? 그럼 8시나 좀 늦게 도착하면 한 9시쯤 도착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는 하여튼 보통 출근하면 1시간은 일찍 나오잖아요. 집에서 적어도 9시까지 출근이면. 근데 이 윤석열은 이 개념이 없어, 출근 그런 게. 어떤 때는 8월달을 기억하는데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윤석열 출근할 때 나와 있거든요. 그 도로를 다 통제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4시간 동안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근하기 바로 엄청 많았다. 출근하기 바로 30분 전에 이렇게 대기해가지고 신호도 잡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땡볕에 정복 입고 하이바 쓰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서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NFC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 제가 여기 재작년에 2023년도에 10월달, 2월달 윤석열 출근길 찍을 때만 해도 근처에 못 찍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관저 앞에서 뭘 찍을 수 있다? 또는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천지개벽됐다. 요새는 가끔 그때 막 싸웠던 경호처 직원들이 오늘 아침에는 물어보더라고요. 아침밥 드셨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경찰차 4대, 경찰 오토바이 2대, 사법경찰차들이 제 뒤를 다 쫓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만지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 위치를 여기다 가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지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리시라고요. 네, 지금 출근합니다. 지금 시간이. 뭐 하시는 거 나오세요. 안 돼요,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도로니까. 그걸 왜 잡으시냐고요? 도로니까 말씀드렸잖아, 경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을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사실상 PD님은 여기서 걸어서 한번 가고 싶은데 걸어서 가면 무조건 우리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걷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면 금방 찍을 수 있는데 100%입니다, 100%. 네. 보이죠? 네. 여기서 막 지들끼리 패싸움도 하기도 하고 네,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지나. 맞아요, 여기에요. 근데 지금 인원이 좀 많이 빠졌죠? 저 안쪽까지 지금 꽉 차 있어요. 만약에 차가 들어오면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경찰 비슷한 옷까지 입고 왔네, 저 사람은. 저는 이거 유튜브를 2020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그전에는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선한 영향력 그러면서 이제 남들 듣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서울의 소리 기자를 좀 오래 했어요. 우리가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알고 있는 그 보배 형님들 네, 맞아요. 중에 한 분이셨고. 네, 맞아요. 그때 막 화순 주차 사건 막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치를 알게 되고
이거 정치라는 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옳고 그름만 따져주면 되잖아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로 깊게 생각 안 하고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면 나쁜 일이냐 그것만 하면 되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그렇게 입장이 많은지 어쨌든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질문 던지고 그래서 고발당했거든요. 주거침입죄로. 그걸로 구속될 뻔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기자 신분이었으니까. 아니 지하철장 들어가가지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공용주차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지만 경비실에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들어갔는데 그 재판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검찰이 그걸 10개월 구형하더라고요. 그때 이명수 기자랑. 그리고 또 옛날에 또 국감 들어갈 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짧은 시간에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예.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혹시 줄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줄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야, 그리고 나서 인생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고발 둘째치고 막 사찰당하고 그 다음에 재판받고 벌금 내고 벌금하고 재판 받는데 한 2억 쓴 것 같아요. 그 3년 지금 몇 년도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냐면 한 번은 네덜란드도 쫓아갔거든요. 네덜란드 순방 갈 때 그때는 네덜란드 경찰서에 경호처가 신고를 해가지고 기자 신분으로 갔었는데도 저를 체포했어요. 여권 없다고. 근데 여권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무전 때리더니 윤석열이 그때도 1시간을 지각했어요. 교민 행사 때. 그걸 촬영하고 있었는데 라이브 도중에 그 경찰서에 제가 4시간 동안 구금당했어요. 수명이 방해되고 아울러서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범이 될 수 있습니다. 얼른 일어나셔. 저 누워있대요. 네. 얼른 일어나셔서 집회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날씨도 춥고 도로기 좀 차갑습니다. 얼른 일어나셔서 집회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차가 막혀가지고 못 가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누워있답니다. 저거를 누워있게 만든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예 모이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하죠. 저는 그래서 한번 이혼하고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긴 있는데 걱정 많이 하죠. 이렇게 개인 스토리까지 담았는데. 아예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이게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웃긴 거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거나 아들이면 말린다 아니면은 응원한다. 대부분 말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런 현장에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시청자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현장이 답이 있다라고 해서 구독자분들이 그냥 글만 쓰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거죠. 남태령 같은 경우에서는 남태령의 인원들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남태령의 전날부터 저는 같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남태령을 딱 막았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와 함께 우연히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싸우면서 사람들을 불러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잡혀간다. 그때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유튜버들도 없었고 그냥 농민들하고 저만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남태령의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좀 행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좀 걱정하지 않냐. 걱정도 많이 하시지만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지혜롭게 좀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라이브 하다가 사랑제일교회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막 그때 막 철거 안 한다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 침투했다가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그 사람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끌려다니면서 맞았는데 그때도 라이브 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 불러 그래가지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이브를 하면서 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게 저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도 하고 있거든요. 성결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돕거나. 실제로 남태령 때요, 우리가 그 전날에는 기름값을 150만 원을 후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날 그때 맞기 전에 저희가 650만 원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또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 거랑 해서 한 1000만 원을 저희가 후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독자분들과 뭔가 함께 하면서 그 성취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쾌감이 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박 3일 예상하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웃기긴 해요. 2박 3일 동안 체포를 한다는 것도 정말 웃기고, 하여튼 저는 이제 마무리가 이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윤석열의 마지막 퇴근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는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꿈이었고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약간 허무할 것 같기도 해요. 이러려고 내가 얘를 이렇게 여태까지 쫓아다녔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이 아예 없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멍청한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빨리 끝내고 좀 쉬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갈게요. 컴퍼니시네요. 아, 네네네. 네, 이동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저분은 경찰이시죠? 경찰이에요. 저분은 경찰이 맞고. 경찰이 어떻게 J컴퍼니가 아니야? 네. 아까 말씀했었던 네. 그 에피소드의 그런 한 장면이네요. 네, 방금 경찰분이 J컴퍼니네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경찰이 솔직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표정 보셨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절대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지금 공수처에서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 그 백운기의 정어리 TV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인터뷰 하게끔 해줘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역사적인 이 순간에 함께 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체포되고 끝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은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거, 그게 끝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화이팅! 군인에게 고한. 저는 안성 청년을 좋아하는데 안성 홍보대사이십니까? 예, 저는 노래하는 백자이고요. 최근에는 거리에서 많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대상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실내에서도 공연 많이 합니다. 콘서트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윤석열 이제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원래 그 대학 시절부터 민중가요를 해가지고, 네, 기본 그때부터 늘 거리에서 노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된 인연이네요, 거리와. 네,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가 가장 이제 본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팀으로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두려움보다는 답답함, 울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윤석열 김건희 집 앞인데 관자 앞인데 저희가 전에 이제 이쪽 이제 이 볼보 빌딩 이 뒤가 지금 집인 거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관자 정문이에요 이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잡혀가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얘네들 당선되기 전에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도 공연을 했어요. 그때도 막 1시간 동안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아유, 2년이 즐기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위협. 뭐, 계엄 당일날은 좀 위협이 느껴졌죠, 마음속으로.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완전히 후퇴해버리는 것인가 그랬고, 그날 이제 국회로 갔거든요. 다 국회로 가자 이래가지고. 국회로 갔는데, 가면서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못했어요. 가면은 뭐 싸우다가 그렇다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죠. 네. 탄핵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걸로 이제 KTV에서 이제 수사권을 걸었고 이건 뭐 김건희가 건 거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유튜브 수익도 정지되고 1년 동안 뭐 그런 것도 다 좀 연관이 전 돼 있다고 봅니다. 풍자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권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 고소하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장모님 걱정이 크시죠. 우리 백서방 괜찮아야 될 텐데 우리 형님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응원을 더 많이 해주세요. 네. 다들 심정이 같으니까. 가장 보람될 때. 무대에서 뭐 좀 전에도 이제 노래 부르면 이렇게 호응해 주실 때, 뭐 그럴 때는 막 그런 희열은 정말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뭐 가수만의 뭐 특권 같은 거랄까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 너무 행복하죠. 백만 가수잖아요. 백만 가수. 백만 가수.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침내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은 체포를 위해서. 체포를 위해서. 빨리 체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게 방송될 때쯤에는 체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발 그래야죠. 아유, 그래야죠. 네, 여러분 체포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윤석열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한 국민분이라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거리에 서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 곁에서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큰 힘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어르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집회 때 만나면 늘 말씀하세요. 내 정어르 TV에서 봤어.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응원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세를 더욱 높여줄 우리의 슈퍼스타 가수 백자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수 백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옆에서 지나가시면서 윤석열 반드시 체포된다고 굉장히 큰 소리를 내쳐주시네요. 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그리고 혹시 우리 구구 집회자분들 이 공연 좀 조심하세요. 제가 좀 노래가 좀 심해가지고 약간 좀 땡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귀를 막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본거드립니다. 네, 첫 노래. 이제 윤석열, 김건희 구속이 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축하 빵빠레라는 곡 준비해왔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저쪽 분들이 열받을만 하세요. 너무 좋은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오늘 다 봐야겠죠? 국격을 정말 높여봅시다. 수갑 쳐온 게 무슨 국격이 낮다고. 그럼 케이블 타이를 묶어줄까? 네, 전 세계 국격, 우리나라 국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합시다. 네, 잠 좀 자자. 제가 잠 좀 자자 하면 여러분이 잠 좀 자자 따라해주세요.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내가 내 밤을 이제 끝장내자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이놈들아 다들 못 주무시죠? 온 국민의 숙면 위에 윤석열을 체포하라!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좀 찌리리하지 않습니까? 참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정어리 PD, 임재선 PD도 참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재선 PD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든 것을 또 보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요 거리에 나오시는 이 영웅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안 나서는 세상이 좋겠다라는 게 다들 공통적인 의견이셨고,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꽤 있고 생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비춰져서 정말 이런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들은 많이 달랐다는 거. 그래요.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한 분은 탄핵 집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사당 앞에 와가지고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그 집회를 하면서 발목을 다치신 분이 계시는데 발목이 성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 때마다 계속 이렇게 나갔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더니 내가 나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머릿수라도 채워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꼭 참석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거리 영웅들이구나 싶은데 딱 이 네 분만이 영웅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정의를 외치고 그랬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거리의 영웅들 아니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분 거리의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히 준비한 선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 연휴 때 정어리몰의 상품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에 정어리몰 달팽이 크림 여러분들께 특별 가격으로 준비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아주 특별하게만 드리는 건데 달팽이 크림 하나에 7,900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번에 정어리TV 사랑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이상 사시는 분은 무료 배송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많이 구입하셔서 놓아두고 쓰셔도 좋고 또 이웃 또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하셔도 좋겠습니다. 2,000개 한정인데 설 연휴 기간에 아마 나만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영웅들을 만나봤고요. 이번 설 연휴에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큰 주제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들이 있었다. 거리의 영웅들이 있어서 가능했죠. 그리고 또 저널리스트들의 그 파수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저널리스트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처음 보도했던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 그리고 또 이걸 또 계속적으로 알리고 또 그전에 또 중요한 보도를 많이 했던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두 분을 내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서 목요일에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만나볼 거고요. 설날에는 또 특별히 여러분들 설날 특집으로 백금열과 촛불밴드라고 아주 집회 현장에서 흥을 북돋아주고 참석자들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모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백금열 선생 저희가 만나봅니다. 백금열 선생은 정말 훌륭한 소리꾼이신데요. 여러분들께 특별히 또 소리 선물도 들려드리고 또 한 가지 설날 제가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백운기 한복 입은 모습도 함께 즐겨주시고요. 이번 설 연휴 내내 백운기의 정치일번지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파면 체포 해체 다시 번왔습니다.